숙제 잘 했어? 저번에 좀 이따 내세요. 네. 자, 오늘, 자, 이거 봐봐. 자, 오늘 힘들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고차방정식은 최근에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안 해도, 마지막 2차 함수하고 그래프. 그렇지? 여기까지 한번 하면, 고차방정식은 며칠 전에 했단 말이야. 했던 걸 다시 할 필요는 없지.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던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더라도 숙제 잘 하시고, 제가 올림푸스 답안지 끝까지 다 드렸었죠? 받았어 안 받았어?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 바라이다. 오늘 이 시간에 앞전에 제가 허근의 손길까지 하고 멈췄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만약에 고차방정식을 다 매듭치고, 그리고 오늘 부등식을 들어가서 아마 토요일 정도 빨리 끝나면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이 다 안 돼서 어느 정도는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만약에 끝나면 화요일 날 바로 시험 대비 교재가 바꿔져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수현 수지 넘겨봐. 고차방정식까지 제가 다 풀라고 했었어요? 20번까지. 지아야, 20번까지 다 했어? 민주 20번까지 다 했어? 여기 마스크 때문에 잘 못 들었고, 여기까지, 20번까지. 그래야 20번까지 했어? 안 했어? 고영아, 20번까지 했어? 아직 안 했어? 그럼 그 앞에까지는 다 했나? 응? 한번 13, 14번까지는 다 끝났어요? 여긴 아닌데. 여긴 아닌데. 고차방정식 이거가. 여기는 별로 안 했네. 왜 안 했었어? 자, 일단은 고차방정식 한번 제가 앞전에 적어줬던 내용 다시 한번 수진한 거 내가 한번 적으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고차방정식은 먼저 이거 한번 봐볼까요? 수학에서 고차방정식은 딱 2개 나옵니다. 자, 이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덥다. 좀 꺼도 될까? 자, 고차방정식은 수학에서 고차방정식이나 허근의 성질이 나오면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알겠지? 첫 번째 허근은 x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얼마? 0이다. 자, 이와 같은 3차 방정식이 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을 뭐라 하자? W, 오메가라고 하자. 자, 이와 같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건 x의 3승은 1 나옵니다.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시켜야 할 게,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최소한 6개는 등장을 시켜야 합니다. 알겠죠? 자, 6개가 등장한다 해서 우리가 전혀 안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근이니까 대입에도 성립한다. 당연히 이 2개는 성립합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얼마?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자, 허근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의 3승은 얼마다? 1이다. 이건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꺼내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안 구해도 오메가 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2분의 곱, 오메가하고 오메가의 곱은 a분의 c니까 1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4개가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허근은, 수학에서 허근은 딱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아래 적히는 것은 이 성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홍색으로 적힌 이 성질은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할 게,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게, 오메가를 제곱하면 이 허브는 오메가 바가 나오고,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서 이 허브는 이 성질답이 추가적으로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만약에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이는 0이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호근을 또 다시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꺼낼 수 있는 x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방정식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꺼내는 건 딱 정해졌어요. 자, 밑에가 저 뒤에 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옆으로 빼줄게요. 자, 이 연두색 그는 대입에도 성립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그는 대입에도 성립하니까 오메가의 3승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한 근이 오메가면 하나는 안 봐도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래서 한 근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런 4개의 성질. 자, 그래서 위에도 허분이 4개가 성질이 나오고요. 아래도 허분이 4개가 성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범수야, 범수니? 저 큰당이실. 자, 그래서 허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4개가 나오지만 이 허분에는 분홍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 배웠지만 기억을 해야 할 게 만약에 이와 같은 허분이 나오거나 이런 허분이란 말이 등장을 한다면 오메가의 100승, 200승, 300승, 1000승 이걸 계산하려면 오메가의 3승은 항상 1이니까 알았지? 3승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면 그냥 오메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2가 되면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고 3의 배수면 무조건 1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이 허분이 나오면 이런 허분이 나왔을 때 오메가의 거듭 제곱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오메가의 3승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오메가의 3승은 마이너스 1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오메가의 이거 양변 곱하면 6승의 값이 1이지? 그러면 6승을 이용하든가. 그래서 허분이 나왔을 때 허분의 거듭 제곱은 오메가의 3승은 마이너스 1, 오메가의 3승은 1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항상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많은 문제는 안 해도 우리가 중복된 문제를 떼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분 빨리 한번 진행하자. 그래서 오늘 1교시에 얘들아 봐봐. 오늘 1교시에 방정식이 다 끝나고 2교시에 부등식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내용을 한번 봐라. 15분입니다. x의 3승은 1 나왔다. 이겁니다. x의 3승은 1 나왔기 때문에 이 허분 6개가 그 문제 옆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때 다음 허분의 값을 계산하여라. 오메가의 3승, 오메가의 5승. 어디까지 나갔냐면 17승까지 나갔네요. 오메가의 7승, 오메가의 9승, 오메가의 11승, 그 다음에 13승, 15승, 그 다음에
오메가의 17승 여기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는 만약에 3차 방정식에 이런 방정식의 한 허분이라 하겠으니까 이게 항상 머릿속에 정리되거나 문제 옆에 있어야 한다. 자, 절대 이 오메가를 계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3승, 17승에 있는 오메가를 전부 다 차수를 1승이나 2승이나 3승으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메가의 5승. 오메가의 5승은 양변에 오메가의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얘는 오메가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꾸면 이 세 개의 항은 다 순서가 바꿔졌을 뿐이지 요 식하고 똑같아. 자, 오메가의 3승은 당연히 1이었고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이 세 개의 값은 얼마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세 개를 구한 다음에 잘 봐봐. 오메가의 7승은 오메가의 3승이 1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6승도 1이야. 알았죠? 오메가의 6승이 1이니까 요건 얼마가 됩니까? 오메가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남아요. 그래서 얼마? 오메가의 3승은 3의 배수면 무조건 얼마? 1이고 1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아요. 2가 남으니까 이것은 오메가의 제곱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세 개를 모두 더해주면 앞에서 계산했듯이 0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차피 허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몇 번씩 계산하는 거 아니야. 13승 3으로 나누면 3, 4, 12 나머지가 1이어서 이 식의 값은 오메가 15승 3의 배수니까 1 17승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으니까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값을 더해도 이 식의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오메가에서 이런 거듭 제곱은 전부 다 오메가의 3승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주는 거다. 그렇지?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허분에 관한 문제 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 허분이야. 요 말이네요. 15번은 이 말이 나왔고 16번은 이 말이 나왔어. 알겠지? 항상 똑같은 식이야. 자, 그러면 16번 문제도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오메가의 2008승 2008승 플러스 얼마 1에다가 분자가 3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의 값 잘 봐보세요. 2 곱하기 얼마가 주어졌다? 오메가 바가 주어졌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하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메가를 2008번 곱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항상 이 식의 값이 나오면 오메가의 3승은 1이니까 모든 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의 값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유민아, 요 지수 모두 숫자 더하면 얼마야? 10이죠? 그지? 10은 자릿수의 합이 9가 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2007이 9가 돼서 그게 3의 배수예요. 그럼 2008은 10이니까 3의 배수 9가 아니야. 1이 남기 때문에 오메가의 2008승은 뭐하고 같다? 오메가의 1승하고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놓여있는 오메가 바가 있어요.
오메가 바는 뭐야?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오메가의 제곱하고 같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모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3오메가의 제곱, 2오메가의 제곱, 5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자, 5오메가의 제곱인데 얘들아 봐봐. 5오메가의 제곱이다. 오메가 제곱자리에 요 두 개가 넘어갑니다. 그럼 오메가 제곱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이 수하고 이 수는 약분이 되어버리겠네?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로 되겠지? 그러면 결국 이 식하고 이 식이 약분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허근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허근은요, 잘 봐요. 허근은 이것들을 가지고 차수를 다 떨쳐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 10승이다, 20승이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순서 바꿔서 19번을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이거예요. x의 3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야, 뭐야, x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라니까 이 말이 나왔잖아. 그치? 19번 문제는 이 호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호분을 가지고 문제 푸니까 이 내용이 문제 옆에나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때 z의 값 자체가 z가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무엇을 구해달라겠냐면 z에다가 z바를 곱해주세요. 자, z에다가 z바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직접 곱해보자. 자, z는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곱하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z바는 이거의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면 각각의 켤레복소수하고 똑같죠?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이 z바는 여기다가 전부 다 바를 붙인 거하고 똑같아. 자, 바를 붙인 거하고 똑같은데 1은 실수기 때문에 실수에다가 바를 붙여봤자 똑같으니까 이 식의 값은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z에다가 z만을 바를 곱해달라는 것은 이것 두 개를 곱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 두 개를 만약에 곱해주면 이 허근의 성질로 자, 분배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바 플러스 오메가바 그리고 분자는 오메가바가 돼서 이걸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이 수가 플러스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됐어요? 이 성질을 그대로 이 네 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제일 밑에 노란색 오메가하고 오메가바는 노란색 제일 밑에를 보니까 1이 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바도 1이 된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당연히 없어지고 이것도 얼마야? 1이어서 1분의 1이니까 요 식의 값은 얼마다? 1 나올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허근, 이 허근은 잠깐만 봐봐. 이런 허근은요 3학년이 가나 2학년이 가나 아니면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려우나 허근이란 말이 등장하면 수학에서 딱 등장할 수 있는 공식의 허근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나머지 건 아예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다 정형화되어 있어. 오케이? 꼭 머릿속에 이 왼쪽에 있는 허근이 나오면 밑에 꺼낼 수 있는 걸 꺼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허근 마지막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자, 허근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x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x의 3승 마이너스 1 허근이 여기 또 나왔네. 자, 이 말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또 꺼낼 수 있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1은 0이었다. 그래서 허근이니까 우리는 대입을 하면 자, 연두색을 한 번만 더 적으면 오메가의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입니다. 근데 이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해. 자, 그때 1번에서부터 4번까지 구한다. 1번만 구하면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1번을 못 구하면 어차피 2번, 3번, 4번이 구해지는 것도 있지만 구해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얘들아 봐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여기서 구해요. 양변을 뭐로 나누자? 오메가로 나눠주세요. 자, 이거 오메가로 나눕니다. 오메가. 이거 오메가로 나눕니다. 오메가 분의 1. 이거 오메가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1이네요. 넘어가 버리면 얼마야?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1번은 나와요. 됐어요? 자, 1번이 나오면 2번, 3번, 4번은 이제 곱셈 공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지. 그치?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은 뭐하고 같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는 역수니까 1이 되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번에서 1이어서 1에서 2를 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 됐나? 자, 3번 보세요. 오메가의 3승이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 나왔죠? 앞에도 마이너스 1. 3번 문제야. 앞에도 마이너스 1, 뒤에도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메가의 2014승 구하러 가자. 자, 이거 봐봐. 2014승 빨리 계산해야 합니다. 2014승은 만약에 이 허근이 1번 허근이었다면 이것은 얼마야? 4, 5, 6, 7 이것은 오메가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3승이 1이니까. 그런데 2번은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어서 자, 우리는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2014는 우리가 3으로 나누면 아니면 6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214, 37에 21, 4가 남으면 1, 1. 이해됐어요? 이 오메가의 2014승은 오메가의 3승에 671성 곱하기 오메가가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앞에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뒤에는 2014승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 돼서 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플러스가 돼서 이 식은 1번에서 1이어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로 되는 겁니다. 말들 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허근은 이렇게 네 가지의 허근이 전부 다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까지 허근을 잘 정리하시고요. 연립 방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얘들아, 우리 친구를 교재에 보면
29, 30번에 공통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X 아세요? 그 교과 과정에 공통글이란 말이 빠져서 너무 크게 낙서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도중에 뺄 것도 있습니다. 23번 X. 23번 X. 네. 그래서 거기 한번 하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중요한 걸 표현해 줄 겁니다. 26번. 그렇죠. 연립방정식에서 26번 하나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그 학생은 굉장히 뭐가 됩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전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들어간다. 자, 연립방정식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무조건 막 사서 풀지 말고요. 알겠죠? 교과 과정이 어느 범위인지도 모르고 막 풀지 말고 시험 교과 과정이 벗어난 것은 안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두 번째 내용이 연립방정식이야. 자, 연립방정식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규리야. 그냥 나 혼자 할게. 자, 요거 한번 연립하셨다면 우리 규리도 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1차와 1차 종류를 적어보면 1차와 1차가 있습니다. 자, 1차의 연립방정식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가감법 또는 대입법 또는 등치법. 근데 누가 대입법이나 등치법 잘 안 쓰죠? 가감법 쓰지. 변변 빼버리자. 그치? 빼버리면 y 나오죠? y 나오면 x 나오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1차와 1차는 연립방정식이지만 거의 시험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자. 자,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한번 볼까요? x 플러스 y는 4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뭐하자? y는 4 마이너스 x다 해서 y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만 한다면 무조건 연립방정식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별다른 내용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하듯이 풀면 돼. 그렇지? 그래서 1차와 2차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2차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친구를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어. 뭐 셀이나 이런 거 보면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2차항을 인수분해한다. 2차항을 소거한다. 2차항의 개수의 비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2차항의 개수의 비가 같으면 2차항을 소거합니다. 인수분해도 안 되고 2차항도 소거가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걱정 마세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교과 과정이 외과정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고 그런 거 프로분들 시험 문제에 영향을 아예 출제를 못 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럼 2차와 2차는 무조건 뭐 해야 한다? 인수분해만 되는 것. 인수분해만 되는 것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뭐 하자? 인수분해합니다.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과 과정이 아니라니까. 알겠죠? 대칭식. 문자가 바꿔줘도 변함이 없는 식, 대칭식. 학생들은
맨날 그런 걸 풀어. 왜? 그러잖아. 희한한 거. 에? 다른 친구가 푸는 거 희한한 거. 그런 것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풀거든요. 그건 진짜 희한한데 끝나는 거지 절대 출제를 못합니다. 교과 과정을 벗어났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 인수분해야 한다, 2차를 소거한다, 상수함을 소거한다 다 필요 없어. 2차와 2차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해. 알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집어쳐버려. 아시겠어요? 그럼 교과서에 다루지 않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1차와 2차가 무조건 1차, 2차의 대바고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인수분해한다. 잠깐, 이렇게만 풀지 알고 아까 이야기했던 26번 문제를 딱 정리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연립방정식은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21번과 22번. 자, 그 문제를 빨리 스피드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23번은 X였습니다. 23번은 X였으니까 21번, 22번.
수진이는 학교에서 예비 소집 안 해? 했어? 교과서 받았어? 할머니인데 뒷반에 책이 안 와서 못 받았어. 우리 오늘 시연이도 책 들고 지금 집에 가겠다. 오늘 예비 소집에서 책 받아갖고 그런 거. 자, 두 번째 풀어봤나? 자, 규리야, 21번에 x 얼마 나와? x는 1일 때 y 얼마? 1. x가 2면 y는 4 나오죠. 유민이도 나왔어? 자, 보영아, 22번에 x는 얼마 나왔을까요? 2 또 2루트 2 2루트 2. 자, 그러면 2루트인데 한번 봐볼까요? 2는 맞은 것 같은데요. 자, 22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자, 내용이 이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0이다. 자, 이 식하고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얼마다? 6 나왔다. 자, 23번은 x를 제가 했고요. 24번도 2차 나오지 않습니까? 24번도 위에가 2차, 아래가 2차. 맞죠? 근데 위에는 x-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말씀하시겠어요?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25번은 밑에 있는 식의 값은 몇 차예요? 1차. 25번 문제 한번 봐봐. 25번 문제는 밑에 있는 건 1차, 위에 있는 건 2차가 되는 거지.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번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하나씩 제가 중복되지 않게끔 하나씩 풀어주는데 얘들아 봐봐. 자, 금방 우리가 규리가 풀었듯이 21번 문제는요 1차하고 2차예요. 알겠죠? 그럼 1차를 무조건 2차에 집어넣으면 답이 다 나와. 알겠죠? 자, 2차와 2차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풀지 않는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은 21번하고 22번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건 뭘까? 아까 26번과 같이 이제 한글로 주어졌을 때 식 세우는 거. 알겠지? 그게 조금 어렵다는 거지. 자, 이렇게 만약에 2차와 2차가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합니다. 자, 이건 인수분해 안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얼마 2y x 플러스 y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자, 정리하면 곱에서 0이다. 그럼 얼마야? x가 2y가 되든가 또는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2차와 2차가 주어졌을 때 2차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얘들아 요거 한번 풀어. 자 이거 한번 풀면 x에다가 2y를 집어넣으세요. 4y제곱 2y제곱 6y제곱. 자 6y의 제곱이 얼마야? 6. y의 제곱은 1이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y가 1이면 x는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요게 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풀어. 어떤 색? 요 색을 한번 푸는 겁니다. 요 색을. 그러면 이걸 풀면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세요. y제곱, 2y제곱, 3y제곱. 자, 3y의 제곱은 6이어서 y의 제곱은 2가 나오니까 y는 루트 2가 되든가 y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자, y가 루트 2가 되면 x는 얼마? 2 루트 2.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보영이가 푼 게 아까 2나 2 루트 2 나온 거 이런 것들 나왔지? 그지?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규리나 우리 보영이가 풀었듯이 1차와 2차,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이렇게 친구들이 풀듯이 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식으로 주어진 것은 더 이상 없어. 자, 다시 이야기한다. 얘들아, 밑에 이상한 거 풀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문제집이 알겠죠?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문제집이 올림포스하고 올림포스 고난이도야. 아니 무학은 대놓고 올림포스 고난이도를 내버리고
알겠죠? 근데 그것이 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올림포스 고난이도를 잘 안 봐요, 얘들이. 에? 다른 친구들도 올림포스 고난이도가 문제가 나온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 학생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것을 안 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머지 학교들도 거의 올림포스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올림포스하고 올림포스 고난이도가 교과과정 EBS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과과정 범위 안에서만 내는 거야. 뭐 셀이다 뭐다 라고 하면 뭐 이상한 거 막 집어넣어서 우리 문제집은 이상한 것도 있다고 막 집어넣어놓고 하잖아. 그지? 그런 것은 전혀 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학교에서 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해 줄게요. 제가 전화해서 교과과정을 벗어났다. 근데 내 수업 받는 거 예를 들어서 필선이가 틀렸다. 제가 학부모라고 해서 항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안 나와. 알았지? 선생님도 절대 안 돼. 왜? 선생님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교과과정 벗어나는 것은 아예 근처도 안 가요. 근처도 안 간다니까. 한양이고 뭐 대관이고 다 똑같아. 근처를 안 가니까 범위 안에서만 그걸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24번과 26번도 하나씩 문제를 한번 풀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연립방정식에서 26, 27, 28번이 있는데, 제가 27번, 얘들아, 여기 풀고, 지우고, 26번 풀어서, 자, 연립방정식을 끝낼 겁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건 26번이에요. 26번만 잘 풀면요, 연립방정식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자, 이거 나와봐. 26번 풀지 알고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실수 안 하면 연립방정식은 끝이야. 그러니 그게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이야. 자, 27번 이제 활용을 한번 봐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모양의 연못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원은 연못은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아, 다른 데서는 안 만나고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냥 만나게끔 그림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두 연못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6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6 나왔대. 아니 근데 대상이 지금 뭐야? 아무리 연못이지만 내 눈에는 원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원이니까 당연히 반점이 있어야겠죠. A하고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A와 B는 더해서 얼마야? 6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두 연못의 넓이의 합. 넓이의 합. 보세요. 이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A제곱 파이. B제곱 파이. 합이 20파이야.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20파이니까 20이다.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1차와 2차니까 당연히 B자리에 6-A를 쑥 집어넣어서 풀어버리면 A가 나오겠죠? 그럼 B가 나와서 연립방정식이 끝나버리는 거야. 됐나요? 자, 계산은 제가 안 했어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 친구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왜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 풀어놨냐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문제에서는 식을 주어서 풀었는데, 이 문제하고 26번은 우리가 식이 안 주어졌지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을 이렇게만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심플하게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26번입니다. 자, 이제 26번 내용을 한번 봐본다. 우리 지하 조금 병원 들려서 늦는다 하던데 많이 늦네, 우리 지하가. 우리 수진이나 도영이나 민주도 놀러 가. 방학 이제 끝날 때쯤. 아니면
당일치기라 어디 하고 싶은 거 해. 뭐 토요일 날 수업이구나. 일요일 날 아침에 어디 나가서 친구하고 어디 뭐 영화를 본다든가 어디 놀러 간다든가 남산을 간다든가 어디 에버랜드를 간다든가 놀다 와봐야지. 이제 개학하면은 놀 시간 없잖아. 개학하면 놀 수 없죠. 여름방학이면 더 바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됩니까? 2학기면 뭐 말도 없이 시간이 쫓기죠. 2학기가 짧잖아요. 9, 10, 11, 12 4달밖에 안 되잖아. 굉장히 바쁘지.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되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과정이면 거의 못 놀러 가죠. 하고 싶은 거 못하지. 이 긴 시간을 못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있으면 짧은 시간이나마 알았지? 원하는 거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1박 2일 이렇게 놀러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온다든가 쉬는 날 수업이 없다면 알았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26번 들어갑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면 이런 이야기다. 어떤 직육면체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6, 합이 36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9고 부피가 24가 되는 자, 이와 같은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육면체의 모서리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갑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에서 직육면체라고 해서 직육면체를 그려볼 겁니다. 자, 이런 직육면체에서 세 모서리의 길이를 제가 모르니까 ABC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36입니다.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ABC가 4번씩 있으니까 이게 얼마야? 3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9야. 자,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대각선이 되겠네요. 그죠? 루트 29니까. 자, 얘들아.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뭐야?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겠네요? 그게 얼마? 루트 29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얼마다? 29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피가 24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부피가 세수의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24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세 개의 식을 제가 꺼냈지만 이 세 개의 식에서 선생님 1번은 세수의 합이 9고요. 2번은 제곱의 합이 29네요. 그런데요. 지금 답은 제가 안 찾았지만 1번과 2번을 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서 새로운 걸 꺼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얼마가 된다? 29가 된다. 그런데 ABC의 제곱이 얼마? 81이야. 그럼 81에서 29를 빼면 62가 뭐가 됩니까? 62가 아니라 52가 요값을 가졌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수의 곱의 합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얼마다? 26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노란색,
2번에서는 제곱의 합이 29라는 걸 꺼내도 되지만 이걸 이용해서 보라를 또 꺼낼 수 있네요. 세 번째는 세수의 곱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은 제가 다 썼어요. 맞죠? 자, 문제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뭘 구해달라겠어요? 이때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 그래. 가장 짧은 변이니까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짧은 변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지. 됐나?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27번 같이 심플하게 톡 떨어지는 것은 우리 친구 필선이에서부터 저기 유민이까지 이거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버벅대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거의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26번 스타일 같은 놈들이야. 자, 간다. 이걸 가지고서 세수야. 근데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나는 A, B, C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것은 세 변을 다 찾아달라는 거예요. 세 변을 다 찾아주니까 세 수의 합이 9야. 두 수의 곱의 합이 26이야. 세 수의 곱이 24야. 때려 맞추지 이제. 때려 맞추면 얼추 보면 2, 3, 4 곱하면 9. 2, 3, 4, 2, 3, 4 곱하면 24. 만족하네요? 그러면 2, 3, 4, 2, 3, 4가 되면 2, 3은 6. 두 개 곱하면 3, 4, 12. 2, 4, 8. 되네요? 이해됐어요? 아, 짧은 변의 길이가 2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수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분수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한번 떠올릴까요? 자, 얘들아. 자, 순이나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가지고 있는 3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봐.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3차 방정식. 시작. x의 3승. 이렇게요? 우리 친구가 이거 하겠대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겠는데 우리 수빈이가 지금 이걸 불렀네요. 지금 이걸 불렀죠. 그래서 이걸 불렀으면 이거 한번 전개해 보세요. 시작. 알파, 베타,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x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0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거꾸로 저하고 올라갈 겁니다.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구나.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 본다. 내가 차지할 것은 A, B, C를 찾아야 해. 근데 A, B, C를 찾으려고 봤더니 도대체 연립을 할 수가 없어. 뭐 집어넣는다?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면 이 세 수의 값을 있다면 이 세 수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자, 세수 A, B, C의 합, A, B, C의 곱의 합, 세수 A, B, C의 곱만 안다면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풀었을 때 그 방정식의 세근이 A, B, C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A, B, C를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공식을 떠올려서 x의 3서 A, B, C가 얼마의 합이야?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A, B, C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세수의 합 9x의 제곱 플러스 두 수의 곱의 합 여기 있네. 얼마? 26x 세 수의 곱 A, B, C의 곱 24야.
마이너스 24가 0이다. 이방정식의 세 근의 A, B, C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1 집어넣으면 벌써 27, 33, 1도 안 되네요.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2부터 집어넣어 봅니다. 자,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4, 9, 36, 2 집어넣으면 52, 마이너스 24, 얼마야? 60, 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조립제법을 만약에 쓰면 자, 3차, 2차, 1차 상수항. 자, 조립제법 2를 쓰면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12, 24, 0이 돼서 하나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여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세수 a, b, c는 2, 3, 4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2였습니다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수가 주어졌을 때 세수야 두 수의 곱의 합, 세 수의 곱만 주어지면 3차 방정식의 근을 풀어버리면 그 세 수를 찾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건 하나 정도 찍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연립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 한번 들어갑니다. 자, 1차 부등식은 이 정도. 자, 1차 부등식은 우리 친구들이 한 몇 문제, 한 비슷한 유형 3문제 정도만 처리하시면요 충분히 가능해요. 가장 기본적인 1차 부등식. 자, 얘들아, 1차 부등식은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교를 포함한 식의 부등식.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절대값교만 포함한 부등식만 잘 처리하시고요. 1차 부등식은 우리 1차 부등식 언제 배웠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 1학년 때 배웠나? 그지? 뭐 기억을 아마 제가 되살려 드릴 거예요. 자, 1차 부등식은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1차 부등식은 부등식이야. 그런데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 우변은 상수항으로 가면 됩니다. 자, 수린씨. 자, 이 부등식 해 구하세요. x는 얼마예요? 그래, 3분의 2보다 크다. 그래, 말 내가 안 해도 우리 친구는 3으로 나눠요. 양수로 나누면 방향이 변함이 없죠? 그럼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양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렇게 풀듯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수진아, 요 부등식 풀어봐. 얼마야? 조금 목소리 키워봐. 뒤에 지금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렇지. 마이너스로 나누면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죠.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A가 만약에 음수이면 방향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A분의 B보다 작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중요한 건 이거야. 부등식을 풀 때 아니 양수면 나눌 줄 몰라서 질문해요. 마이너스면 나눌 때 방향을 바꾼다는 걸 몰라서 질문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항상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면 항상 3개로 나눠서 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수이면 방향이 안 바뀌어지네. 음수이면 방향이 바뀌어지네. 그걸 모르는 친구가 누가 있겠어. 중요한 것은 항상 부등식을 풀 때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문자를 포함하면 문자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나눠 생각하자. 자, 그때 만약에 A가 0인 경우 2개 한번 갈까요? 요것도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A가 0이었을 때 B가 음수였습니다. A가 0이었을 때 B가 음수다. 보면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B가 음수야. 음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에다가 뭘 곱하든지 간에 항상 0이 돼서 마이너스 2보다 더 크죠? 그죠? 무수히 많으니까 그때는 모든 실수. 자, B의 값 자체가 B의 값이 만약에 0이면 자, 0 곱하기 X는 0. 0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죠. 만약에 양수이면 0 곱하기 X가 양수보다 더 커? 이것도 할 수 없죠.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때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불능.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부정.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부정. 알겠죠? 그래서 이거다.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 암기하면 안 돼. AX가 B보다 더 컸을 때 A가 0이고 B가 음수면 부정.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 안 되죠. 부등호가 바꿔져 버리면 요식수 못 쓰는 거죠. 그죠? 이해를 하는 거지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자, 우리 친구들이 자, 화장실 갔다 올 친구는 일단 다녀오시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1번, 2번, 3번이 가장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8번 그게 대표적입니다. 1차 부등식에 해를 구하는 거 1번, 2번, 3번, 8번.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1번, 2번, 3번, 8번을 풀어줄 겁니다. 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셔도 좋고요.
금방 우리가 뭐 핸드폰 보고 뭐 쉬었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또 내가 또 잊어버릴지 모르겠다.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줘야지. 시연이 알아? 시연이 좀 이따 시연이 올 거야. 에? 시연이 오고 지아 올 거야. 지아. 시연이도 학교 4시에 나온다고 했어. 오늘 학교에서 그 예비 소집이 있어서 네가 3개 가지고 챙겨라. 미안해. 그거하고. 자, 오늘 부동식 답안지예요. 부동식 답안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 영상놀이 해주세요. 금방 일어났어요. 완료. 자, 거기 한번 가본다. 부동식인데 우리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푸니까 부동식 한번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10번도 X 하세요. 10번. 자, 거기 한번 봐봐. 10번은 무슨 문제? 한번 스캔만 할게요. 농도 문제죠. 근데 9번 문제 봐보세요. 사과 나눠주고 있네요. 그죠? 그건 시험범위예요. 교과 과정이에요. 근데 농도는 빠져버렸어요, 이번에. 알았죠? 그러니까 농도 문제는 시중에 문제집에 있어도 농도 문제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어떤 학교는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고 안 가르쳐주고 농도를 안 내버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농도 문제는 뭐 완벽하게 빠진 게 아니라 학교 선생들마다 좀 다르다. 그렇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자, 우리 부동식을 푸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동식을 풀 때 뒤에 절대값 포함된 거 그걸 조금 신경 써서 풀면 됩니다. 자, 이 부동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때 다음 부동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a-b의 x 얼마냐면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 부동식의 해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식이야? 방향이 안 바뀌어졌네. 방향이 안 바뀌어졌으니까 당연히 A는 무슨 수예요? 양수가 되겠죠? 자, A는 이 말을 보고서 방향이 안 바뀌어졌으니까 A는 양수입니다. 자, 양수면은 나눴을 때 방향이 안 바뀌어지니까 X는 A분의 B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B는 뭘 의미한다? 마이너스 A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동식의 해가 얘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어지면 꺼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를 꺼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 부동식의 해를 구하세요. 자, B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2ax B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A제곱이 없어지네요.
B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겠네. 그런데 A 값 자체가 양수니까 양수는 나눠도 방향이 변함이 없네요. 알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크다. 이 정도로 풀면 되겠네. 부등식. 그래서 부등식 해를 구할 때, 자, 이렇게 만약에 해를 구해보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2번 부등식도 한번 풀어봅니다. 1, 2, 3번이 전부 다 같은 부등식인데,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2번 부등식도 풀고 갈게요. 자, 2번 부등식은 문자가 좀 더 복잡하네요. 자, 이 부등식의 해가 x는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만 얘들 한번 읽어보자. 이 부등식의 해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 자, 부등식을 구하려면 미지수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항해주세요. 당연히 이항을 하러 가야겠죠. 그런데 이 부등식의 해가 얘인데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무슨 수가 된다? 음수였구나. 이것은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자, 음수를 나눠버리면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X는 A 플러스 B분의 얼마가 된다? 2B 마이너스 A가 돼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부등식의 해가 3분의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제 작아서 그럼 요게 3분의 2가 되면 되지. 그런다 해서 얘들아 봐봐. 요게 3이고 요게 2가 되는 거 아니야? 알았죠? 6하고 4여도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이고 이게 2다. 아니지. 대각선 풀어야겠죠. 6b 마이너스 3a는 얼마? 2a 플러스 2b. 자, 넘어오세요. 자, 넘어가세요. 4b. 넘어오세요. 5a. b는 4분의 5a야. 자, b가 4분의 5a야. 이식을 꺼냈어요. 자, 그러면 b가 4분의 5a니까 집어넣습니다. 자, b가 4분의 5a면 a에다 4분의 5a 가니까 4분의 9a. 그제? 음수여서 당연하게 a가 음수였으니까 b도 무슨 수가 된다? 음수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됐어요? 자, a하고 b가 둘 다 이제 음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제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2a-b의 x.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어려워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부조사하거나 조사해야 할 걸 약간 놓쳐버렸을 때 답이 틀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a에다가 b가 4분의 5a야. 자, 2에서 4분의 5를 빼 4분의 8에서 4분의 5를 빼니까 4분의 3a. 그래서 좌변은 4분의 3ax. 우변 b가 4분의 5a야. 4분의 4, 4분의 5, 4분의 9a. 4와 4는 약분되고 3하고 9는 약분된다. 그런데 a로 나눠버리면 a가 음수니까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겠네요. 그래서 x는 a로 나누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3보다 더 크다. 말뜻 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부등호에서 조사하는 거 꼭 일목요연하게 하셔야 합니다. 뭐 다른 3번 문제는요, 이게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게 푸시고 5번이나 뭐 6번, 7번 이거 다 푸는 거니까 그냥 우리 친구를 부등식 풀듯이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부등식 중에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 친구들이 또 다시 8번
그래도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봐보고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 선생님, 부등식 풀 때요. 1차의 개수가 양수면 방향 안 바꾸고요. 음수면 방향 바꾸고요. 1차의 개수가 0이면요. 상수항이 양수인가 0인가 음수인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들을 포함한 부등식은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기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공식을 항상 배우면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공식을 정리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뭔가 알 것 같아요. 근데 틀려.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바로 답이 점수가 깎여버리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식 암기한다. 자, 제가 우리 수진이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고난이도 단어. 데스크, 책상이. 그치? 아니,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암기 안 하고 수학에서 공식을 암기 안 하고 어떻게 유도를 해서 시험장에서 풀어? 시간이 없죠. 그죠? 모든 공식은 싹 머릿속에 다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 친구들 월요일날 좀 더 화요일날 보면 우리 너희들 선배들 또 2학년 또 시험 본다 했잖아. 지금 얘들 그거 시험지가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A4 용지면 내가 이거 그래 얘를 쭉 하고 공부하고 있어. A4 용지 딱 한 장 준다 했지. 양쪽 면에 깨끗하게 딱 주고 알고 있는 방학 대표도 모든 공식을 다 적어라. 달달달 적어야 해.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해서 그걸 끌어내서 푸는 친구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설렁설렁해서 이것도 쓸까? 저것도 쓸까? 이거 아니면 요거 풀까? 시험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은 머릿속에 다 빠져나와야 해. 순식간에. 알겠죠? 그러려면 공식은 바로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것보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문제를 풀다가 수진아 이 문제 풀어봐 했을 때 수진이가 잘 못 풀어요. 근데 나나 질문 선생님이 한 줄만 들어가다 보면 한 줄도 채 들어가기 전에 하면서 우리 수진이가 아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죠? 그게 뭡니까? 공식을 자기가 암기를 안 했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못 썼다는 거지. 그치? 근데 시험장에서 제가 옆에서 뭐 쓰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틀리는 거지. 시간을 뺏겨거든요. 모든 공식을 머릿속에 싹 집어내.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기본 베이스는 암기하는 겁니다. 모든 공식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라.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2a는 얼마? 마이너스 4. 이 부등식에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대요. 해가 없으려면 a는 뭘 가져야 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부등식 풀 겁니다. 자, 넘어가면 2x가 크다. 넘어가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부등식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문자가 주어져서 못 풀겠네. 이거야. 자, 이 부등식이 두 개 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지 않았구나. 겹친 게 해가 되는 거 아니야? 겹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 여기에 2가 있다면 빨간색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은 얘하고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4가
여가 있으면 겹치지 않는다. 그런데 2a-4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2a-4가 2를 가져도 겹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뒤에 가서 이제 2차 부등식을 풀겠지만 부등식에서 친구들이 틀려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등호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틀리는 거예요. 2a-4가 2보다 작아도 되지만 분홍은 2를 가지고 있지만 보라는 2가 없어 등호가 안 들어가서 이게 2여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a-4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말들 하시겠어요? 지아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기본 부등식의 활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11번 문제부터 절대값교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의 그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가 문제 들어간다.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3개씩 나누어 주면 사과가 10개 남고 5개씩 나누어 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1개 이상 10개 미만의 사과를 받게 됩니다. 학생 수와 사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것은 아예 정형화됐죠. 자, 학생 수하고 사과의 개수를 구해. 자, 학생 수와 사과의 개수를 구하자. 그래, 학생 수를 몰라. x야. 그러면 자, 사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반드시 학생 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줍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가보세요. 모든 학생에게 사과를 3개씩 주면 10개가 남습니다. 아니, 학생 수가 x니까 이 x명한테 3개씩 주면 사과의 개수는 3x가 되는데 10개가 남아? 그러면 플러스 얼마? 10. 요게 사과의 개수구나.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식을 줬어요. 자, 이제 그 식을 이용하러 가는 겁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학생 수가 몇 명이 있는데, X명이 있는데, 마지막 학생이니까 얘 빼고 나머지는 X-1명은 몇 개씩? 5개씩. 그리고 마지막 학생은 1개 이상 3개 미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의 수는 자, 간다. 원래 사과의 개수 3x 플러스 10은 자, 이렇게 색깔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이 학생 수 x-1면 5개씩 받았어요. 5개씩 받았으니까 5에 x-1명이 5개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생이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를 받았으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고 마지막에 있는 학생이 3개 미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수 x-를 받았지만 3개 미만을 받았으니까 작습니다. 이렇게 풀어야죠. 이 사과의 개수는 이렇게 마지막 한 명을 제외하면 5개씩을 줬을 때 마지막 학생이 1개 이상 3개 미만이다. 이렇게.
이 사과의 개수가 이 범위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치? 이제 이 식을 세워서 이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이 식만 세우면 뭐 문제 푸는 것은 전혀 애로사항이 안 되죠. 5x에서 3x가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돼서 14. x는 7보다 적거나 같다. 연립부등식입니다. 이 기호가 나오면 요놈 한번 풀고 요놈 한번 푸는 거야. 5x에서 3x를 빼면 2x가 더 크다.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플러스이니까 12. x는 6보다 더 크다. 그래서 x는 가질 수 있는 범위가 6보다 크고 7보다 적거나 같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학생 수는 몇 명? 7명. 학생 수가 7명이면 사과의 개수는 몇 개? 31개. 그렇지? 그래서 부등식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고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다소 번거롭지만 항상 체계적으로 끝까지 읽지 말고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줄에 해가 나오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계속 찾아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해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무작정 풀지 말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서 식을 더 세운다면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교를 포함한 식의 부등식인데, 자,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절대값교를 포함한 부등식. 그래요? 이 절대값교를 포함한 부등식은요, 공식을 암기한 친구는요, 거의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절대값교 한번 볼게로 갈게요.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수진아, 불러. x는 무엇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등호 들어가면 같이 등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영아. 절대값 x가 a보다 큽니다. 이 부등식 푸세요. x는 a보다 더 크고 x는 너무 작아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맞죠? 등호 들어가면 같이 등호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더 큽니다. b보다 작습니다. 지아야, 불러. 절대값교가 두 개 들어가면 x는 a보다 더 크고 b보다 작습니다. 또는 x는 마이너스 b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절대값교가 두 개 들어가면, 절대값교의 양쪽에 들어가면 그 부등식은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 수는 없지. 이렇게 풀어도 돼. 선생님, 절대값 x가 a보다 더 크고 b보다 작아요? a보다 b가 더 크네요. 그럼 여가 b가 있고 여가 a가 있고 여가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가 마이너스 b가 있고 여기는 0 정도 있지 않을까요?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큽니다.
이 2번에 의해서 x는 a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네. 자, 두 번째 절대값 x가 b보다 작습니다. 1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b하고 a 사이가 돼요. 요거죠? 그죠? 교집합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공식으로서 기억을 해버립시다. 자,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우리가 이 기호 벗기는 방법을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여기에 해당된 문제는 풀 수가 있어. 어떤 문제를 보냐면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몇 번 문제를 풉니까? 13번 문제, 11번, 13번. 자, 여기까지가 절대값표를 포함한 기본적인 부등식의 해니까 꼭 정리하시고 오늘 13번까지 다 정리하시고요. 가실 때 그 전까지 클리닉 선생님에게 물어볼 거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할 테니까 꼭 정리하세요. 자, 오늘 얘들아, 오늘 내야 할 그 학교 선생님이 앞전 내줬던 프린트 있지?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에 질문해서 채점 혹시 채점이 빠졌다면 마저 채점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마저 질문하고 알겠죠? 그래서 클리닉 쌤한테 마지막에 거두세요 라고 내가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클리닉 선생님이 거둘 때 그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름 적고 그리고 오늘 13번까지 부등식 꼭 먼저 정리하세요. 알겠죠? 최소한 그 두 개는 다 할 수 있어. 만약에 앞전에 질문이 없으면 그냥 요거 풀면 되는 거지. 있으면 정리하고 물어보고 이 문제 풀고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면 이게 시간이 남으면 내일 모레 올 동안에 뭐가 됩니까? 과제물도 있지만 올림푸스 같은 것도 풀어보면서 알겠죠? 그거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저는 이 문제에서요 절대값 기호에서 우리 친구들이 위에 있는 문제를 틀릴까? 아니요. 저는 위에 문제는 틀린다고 안 봐요. 왜? 11번 문제 같은 건 절대 안 틀려요. 왜? 이 공식에 딱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다소 선생님이 걱정되는 것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다. 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다. 푸는 방법은 똑같았다. 알겠죠? 그래서 자,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우리는 기호를 벗기러 가야 합니다. 자,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기호안이 0이 되게 한 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 의해서 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구간을 각각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내가 푼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랑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00 음수 x에 있다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음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양수는 자기 자신이 나와서 이부등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 2x 2에서 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여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범위 풀었을 때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 됐어요? 이 범위에서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교집합을 구해주니까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색. 자, 보라색에서 풀면
x는 마이너스 1과 얼마다? 3 사이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 0 한번 집어넣으세요. 0 집어넣으면 양수. 자기 자신이야. 0 집어넣으면 양수야. 오, 자기 자신이야. 선생님, x에서 x 빼니까 없어져 버리네요? 안 되죠.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x에서 x 뺐다 해서 아무것도 안 적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x에서 x를 빼면 얼마입니까? 0x죠, 0x. 없는 게 아니라 0x입니다. 자, 4야 넘어가면 얼마? 2. x에다가 0에다 뭘 꼽아든지 간에 2보다 클 수가 없다. 이 부등식을 만족한 해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교집합을 구해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x가 3보다 더 크다. 3보다 더 큰 수 100 집어넣으면 양수. 100 집어넣으면 음수. 2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8. x는 4보다 더 크다. x는 4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 교집합이니까 x는 얼마다? 4보다 더 크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답, 2번 답은 없고 3번 답. 그래서 답은 얘와 얘의 합집합 더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선생님,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가. 왜 등호를 안 넣으세요? 등호는 이제 넣으려고 해요. 등호는요, 우리 규리야, 여가 마음에 들면 여기다 등호 집어넣고, 여가 마음에 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돼. 어디에 집어넣든지 간에 상관없어.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든 장소에 집어넣어. 알겠죠? 나는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 등호는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기호가 나왔을 때 왜 내가 이걸 풀었냐면, 이건 공식에 지나지 않지만 이 부등식은 그나마 이것들에 비해서 다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풀어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13번까지 꼭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올림푸스 질문할 친구 있으면 개인적으로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